안녕하세요. 도겸입니다. 자, 요즘에 그 경매 그 학원의 사기 사건이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학원에 대해서 이제 예전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한 3년 된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주로 이제 협회가 그 초기에 시작할 때라든가 또는 협회가 우리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제 이런 학원이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의외로 굉장히 큰 규모의 학원이었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떠드니까, 왜냐면 이제 협회에 스파레주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항상 거치는 코스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 카페에 회원수가 많은 곳, 그 다음에 경매 유튜브 중에서 잘 검색되고 잘 추천되는 곳, 이런 곳을 거쳐서 찾다 이제 저희 그 협회를 오거든요. 통상. 협회에 그렇게 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교육 상담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연유로 우리 협회를 알게 됐고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담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 꼭 등장하는 이제 몇 군데 학원들이 있습니다. 꼭 등장하는. 그래서 그러면 왜 그쪽이 그렇게 좋은데 왜 다른 데서 가지 이쪽에 왔냐를 이제 묻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고, 저도 그 덕에 이제 유튜브를 몇 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동 투자했던 물건들을 봤을 때 너무 황당한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은 참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실력 없는 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갈까? 이런 생각들을 저는 이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거는 사고가 좀 터지겠다. 그거를 한 2, 3년 전에 미리 이제 얘기를 했죠. 우리끼리 얘기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봤던 영상이 뭐 강남에 있는 선릉 쪽인가 지하에 있는 상가인가 뭐를 사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지하 상가들은 그 주로 보면 낙찰률도 떨어지지만 공실률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의도적으로 좀 피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감정가가 뭐 10억 단위 막 이러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있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런 물건들은 돈이 안 된다. 그 돈이 안 되는 것을 그 경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분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력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본거지는 부천이나 뭐 이쪽인 것 같은데 주로 경매 학원이 부천, 인천 이쪽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사람도 많고 배우려는 사람도 많고 인구 자체도 많고 경매 물건도 많이 터지기 때문에 그쪽에가 이제 그 경매 학원이 많죠. 그런데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경매 그들이 정말로 고수라면은 아무리 본거지가 부천이고 어디고 하늘이 뭐 일산이고 뭐 하더라도 당연히 사람들은 서울에서 더 많이 활동을 본거지를 펼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나도록 본거지가 이제 경기도 일원이다 그러면 그게 과연 경매 실력이 있는 곳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경매 실력이 있으면은 어찌됐든 자기 건물이 있을 거고, 자기 건물이 없이 남의 건물에서 경매를 가르친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의심할 만한 노릇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굳이 서울에서도 수도 없이 들어와서도 경매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꼭 인천이나 부천 이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한 과연 경매 실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때 강남에 이제 그거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물건 별로 아닌데 근데 막 그거를 대단히 이제 유튜브에서 뿌리니까 댓글들이 막 일종의 찬양 댓글들이 엄청 있더라고요. 그럼 좀 이상하네요, 얘네는.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그러다가 먼 섬인가를 인천에 있는 섬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맞아. 송도인가 어디에 여관을 산 걸 보고, 뭔가 우리 같은 스파레주를 따라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설마. 근데 이게 모텔 사업하기에는 송도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사서 이렇게 하길래, 이게 문제가 좀 있다. 보는 눈에 대한 문제가 있다. 즉, 의약물건 검색 훈련에 관한 항상 의약물건, 좋은 물건을 골라내는 능력이 결여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도 제가 그런 거를 말을 하면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어쨌든 뭐 경쟁이라고 서로 우리 경쟁하는 상대는 아니지만 다른 그 교육원을 뭔가 싫어하는 느낌의 표현을 한다면은 그거를 좋게 보진 않죠. 그게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섬산거 뭐거는 그때는, 이거는 좀 심한데, 이거는 통일될 때까지도 개발 안 되는 장소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이걸 사서, 처음에 이제 부두에 내려가지고, 저도 영상 잠깐 봤어요. 부두에 내려서 해안가에 방파제 하나 만들어도 몇억 원이 드는데, 그 앞에서 여기에 뭐 수영하는 곳을 만들면 어떠겠냐고 막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보고, 얼마나 기가 차든지. 이거는 경매 학원생을 상대로 서로 공동 투자를 한다면 경매 학원생들이 스스로 조사하는 능력이 없는 건가? 스스로 조사하는 능력이 없을 때 주로 이제 분양도 사기치고 부동산 투자도 사기꾼이 펼치는데, 경매 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을 상대로 인해서 공동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물건을 추천하고 이런 물건에 투자를 하지? 그러면 얘네는 경매 공부 자체를 뭘로 하는 거야? 그럴 때 그다지 권리 분석을 공부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뭘 보고 실전이라고 얘네는 떠드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어이 최근에 저번 주에 방송에서 우리 그 회원이 이제 알려줘서 저도 이제 한두 번 찾아봤는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건 23년도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 쪽에도 부동산 쪽에도 주식 쪽에도 하다못해 로또 복권의 번호를 추천한다는 곳에도 또는 뭐 어떤 정부의 정책을 빙자한 곳에도 이 대한민국은 쉬지 않고 사기를 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버들이 쯔양을 뭐 협박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과정에 녹취 음성도 보면은 기도 안 차죠. 밖에서는 되게 정의로운 척 하는데, 뒤로는 자기들끼리 이제 사람들 약점 잡아서 협박해서 돈 뜯어내는, 놀랄 노자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가져오는 어떤 병폐 중에 병폐죠. 일반적 사회 시스템 하에서는 절대로 외부에 드러나거나, 외부에서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유튜브라는 것을 도구 삼아서 하수가 고수인 척하고 남들을 사기치는 대표적인 어떤 장소, 그죠? 요즘 보니까 쯔양 이 사태도 보니까 원래부터 주점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보지 않는 거고 그런 것들은.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는요 돈이 되는 건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급한 사례처럼 부동산에 이제 경매 학원에서 추천하는 공동 투자를 따라갔다가는 경매도 돈 벌기는커녕 망하기가 십상이죠. 망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리고 저 어떤 댓글에도 보니까 경매 학원 가면 거의 다 공동 투자를 유도하던데 거기는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을 달아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지방 사람인데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여기 지방도 비슷하게 똑같이 해요. 뭐 이런 말들을 봤을 때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경매 학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매를 혼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궁극의 경매 학원이겠죠. 근데 이런 경매 학원에서 공동 투자를 권할 수는 있습니다. 권한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죠.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고 과정이 투명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물론 공동 투자를 하다 보면은 원래 최초에 약속했던 것만큼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해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곳에서든 꼭 있죠.
어느 곳에서든 불만을 만들고 시비를 만들고 시끄럽게 하면서 대중을 안 좋은 곳으로 끌고 가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표현하나요? 반란 세력 같은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뭐 투자자들은 다 100% 옳고 경매학원은 100% 나쁘다 이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근데 경매학원의 능력은 물건을 고르고 운영하는 능력으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동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했던 애초에 투자의 본래 목표, 투자의 공동 투자를 할 때 가져야 되는 필수적인 게 인내심이죠. 인내심과 배려. 뭐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얼마 전에 강용욱 사건처럼 거기에도 보면은 한 7년 전, 6년 전에 여직원 둘이서 7년이 지난 이후에 기자들하고 JTBC 기자들하고 뭉쳐서 강용욱이가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라면서 험담을 많이 했었던 거 요즘에 이슈가 됐었죠. 그런 것도 가만히 보면은 별 증거도 없으면서 항상 직원들은 나가면은 회사 욕하기 마련이죠. 근데 그런 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는 큰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냥 불평불만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겠죠. 물론 공동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약서도 잘 쓰고 영상도 잘 찍어 놓고 이런 거를 투자의 원칙 같은 경우를 서로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과정을 촬영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경매 투자라는 것은 본래부터 내가 경매를 모르다가 경매를 스스로 배워서 내 것은 내 책임 하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 경매 학원인 거죠. 근데 이 경매 학원에서 어떤 물건, 특출난 물건을 제시해서 우리가 돈이 서로 부족하니 공동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어떻겠니? 이거는 개인 투자할 때보다 더 버는 거야. 즉, 더 번다는 것이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투자해서 버는 것보다 2,000만 원 투자했더니 더 비례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라면 스스로 참가하는 것이고 또는 혼자 할 때는 1,000만 원 들었는데 공동 투자했더니 한 300에서 500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리스크가 작게끔 던져놓고 한번 내 투자에 한번 개입해서 이런 거 체험해 보고 싶다. 이럴 때는 공동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당연히 물건이 공개되고 그 물건을 스스로 조사하고 또는 조사하는 과정을 같이 해나가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불투명한 과정에 내가 투자하는 것은 옳지 않고 스스로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교육생을 유도하는 행위도 나쁜 거고, 공동 투자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제가 왜 경매 학원에서 공동 투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대체적으로 99%는 경매 학원에서 실력이 없습니다. 뭐 유튜브가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조회수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경매 실력을 조회수 구독수로 파악하시나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찌양에 대해서 협박했던 유튜버들도 다 거의 뭐 50만, 100만 되는 유튜버들입니다. 이런 걸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유명한 애들이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를 등을 업고 치는 거죠. 구독자가 100명인데 사기 쳐지겠습니까? 안 쳐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경매 공부를 할 때는 최종 목표는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경매 학원의 가장 큰 목표다. 요거를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 투자를 굳이 한다면은 돈 되는 게 100% 확실하다라고 누가 판단해야 되죠?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조사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투자하니까 사기네 뭐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내 돈으로 달성하기 힘들 때 하는 거지만 제가 왜 공동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 공동 투자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죠.
뭐 예를 들면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 불투명한 자금 집행,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속임이 있을 때 해소하려고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랑 똑같은 겁니다. 표 찍을 때는 사정사정하고 정말 잘할 것처럼 국가와 민족을 얘기하지만 실제로 당선되면은 국민 위에 상전 노릇을 하는 거가 뭐 한두 번 본 게 아닌데도 국민들은 매 철마다 되면은 또 속아서 또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인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은 국민성과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정치인들을 스스로 손으로 뽑았고 나라가 스스로 경제도 망치고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플라톤은 정치는 철인이 해야 된다. 철학자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결국은 뛰어난 누구 천재 같은 사람이 리드를 해야만 이 대중이 끌려가는 거고 그래야 대중에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동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끌어가는 우수한 사람이 그 길을 제대로 리드할 줄 알고 이 투자의 전체를 통제할 때 그 배에는 올라타서 공투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 사람들이 거의 100%로 많죠. 우리나라에 뭐 리더다운 사람이 없듯이 뭐 경매 바닥에는 갑자기 리더다운 사람 수가 많아질 리가 없는 것이죠. 특히나 경매라는 것은 스스로 투자하게 가르치는 게 경매학원인데 공동 투자를 강조할 때는 그 교육생들의 수준을 낮춰놔야만 자기가 일하기가 쉽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될 경매학원에서 우상 숭배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뭐 약간의 자기들이 내가 난데라는 식으로 하는 어떤 말과 어떤 지속적인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교육생들을 자기의 틀 안에 가뒀을 때 가능한 게 공동투자고요. 공동투자는 자발적인 어떤 독립성을 가진 주체들끼리 만나는 게 제대로 된 공동투자고 그런데 그 주체를 만들어 놓으면은 공동투자가 돈이 잘 안 모이죠. 돈은 대체적으로 주체성이 약한 사람들이 더 많이 공투에 모이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공동투자가 빈번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다. 이게. 그러나 공동투자 자체는 좋은 거죠. 큰 것을 내 힘으로 공략하기 어려운 거. 제가 말씀드리지만 깨가 100번 굴러도 수박이 한 바퀴 굴르는 거를 못 따라오는 것처럼 큰 돈은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공동투자를 여러분들이 경매학원을 가든 어디를 가도 공투를 권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제 방송을 듣고 뛰어난가? 이 사람 정말 뛰어난 철인 같은 사람인가? 철학자 같은 사람인가? 정말로 도덕성이나 이런 면에서 능력도 좋고 그런가를 1번 봐야 되고 2번은 내 스스로 실력을 키워서 내가 분석을 했더니 정말 괜찮네. 이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해볼 만하다. 그러면은 한번 뛰어들만 하는 거죠. 어차피 투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리스크가 성공했을 때 걷어들이는 돈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커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져진 인맥과 지속적인 공투와 지속적인 상담의 어떤 연결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돈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투자는 무조건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니고 공동투자가 성공하려면은 적어도 뛰어난 어떤 리더가 있어야 되고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공투하는 본인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맞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고 흔하디 흔한 방식의 공동투자는 거즘 투자 사기에 근접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걷다 보면은 빠질 수 있는 늪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